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11월 실물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소매 판매 예상치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0% 이상을 좀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뭐 이거 예상치는 워낙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작년에 11월, 12월 이제 코로나 봉쇄가 좀 풀리면서 그 코로나에 다 같이 재확산 막 엄청 다 걸리는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1월, 12월의 지표들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기저효과를 감안해서 12% 정도 높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예상을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소비 관련된 지표는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산업 생산도 우선은 플러스 성장 예상하고 있고요. 지난달보다 폭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기대하고 있고, 고정자산 투자가 약간 플랫하긴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다시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 별표 5개짜리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12월에 정치국 회의가 열릴 예정이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릴 건데요. 우선은 시장 내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지금 좀 관망세긴 하죠.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다음 주에도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전에 역대 이제 12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치국 회의를 하고 나서 한 향후 일주일 이내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연달아서 하는 수순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특별하게 얘기는 없긴 하지만 아마 중순 이후로는 이게 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시장을 좀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12월 땡땡땡땡땡 기다리는 중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시나 이제 중국이 최근 들어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뭐 이미 뭐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주요 굵직한 부양 정책들도 많이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아직 조금 더 필요해. 왜냐하면 경기지표 반등이 예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지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개최되진 않았지만 12월 정치국 회의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조금 어떤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지를 기다리면서 좀 한번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2024년 특히나 상반기에는 통화 정책과 통화 완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조금 더 확대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이 아예 거의 패키지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전 높아 보인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중국이 통화 완화 정책을 조금 더 써주긴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 회복세가 엄청 예상했던 것만큼 빨리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은 2023년 말 2024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게 회복을 하느냐, 정말 이 침체로 가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침체로 가기 위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지금 쓸 때 쓸 수 있는 정책을 더 강하게 써서 침체를 막고 다시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기준금리 인하까지도 좀 예상을 해보면서 통화정책 완화가 더 나타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11월 초에 발표했던 1조 위안 규모의 국채 발행도 절반은 2023년 4분기에 발행을 하고 나머지 5천억 위안은 또 절반은 2024년 상반기에 이제 계속 발행을 해서 재정 여력을 더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재정을 더 써서라도 시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 국채 발행했던 역사를 살펴보면 최근 것까지 포함해서 4번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98년, 2007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사실 2007년에 발행했던 국채를 롤오버 했던 것들은 제외하고서라도 전 신규로 발행했던 이제 당시 상황을 보면은 우선은 뭐 당연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발행을 했겠죠. 뭐 아시아 금융위기도 있었고 뭐 코로나 발생도 있었고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회복세를 더 끌어올렸다라는 점이고요. 근데 사실 국채 발행을 했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경제가 바로 돌아선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한 몇 개월간의 시간차는 분명히 필요하다. 10월에 발표를 했고 6, 7개월의 시간을 좀 조금 더 준다라고 했을 때 한 내년 1분기 말에서 2분기 정도부터는 국채 발행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 지출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9월부터 이런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을 하고 있는 분야 측면에서 계속 이제 꾸준히 이렇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추세를 좀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이제 보이차에서도 이런 이제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인데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니 이런 분야의 지출이 정말 더 늘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경기 회복 속도가 이제 맞물려지고 있는지를 계속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하나 있었죠. 지난주에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면서 중국이 좀 이렇게까지 발끈했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실망을 표한다라고 하고 무디스의 중국 지사에서 일하는 직원들 조심해라 이런 안까지도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굉장히 좀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고 중국 언론에서도 너네 무디스가 틀린 3가지 이유 이러면서 지금 되게 자극적인 기사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신용등급 전망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연히 중국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리스크도 아직 산적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전망을 낼 수 있죠. 근데 이제 우선 중국에서는 바로 반발하고 나섰고 근데 무디스 외에 S&P라든지 피치에서는 또 정반대의 의견을 냈기 때문에 좀 그 안에서도 의견이 계속 갈리는 것 같아요.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너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증시에서 좀 반응은 사실 그날 당일에는 좀 빠졌어요. 외국인도 좀 팔았긴 했고 한데 그래도 위안화 환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보이게 더 애쓴 부분이 있겠죠. 인민은행에서. 그래서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 우리는 위안화 여전히 강세 유지할 수 있고 힘이 있어. 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차원의 움직임이 있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외국인도 이제 좀 팔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중국이 좀 발끈하면서 해명하고 재정부 나와가지고 아니야 우리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너네가 얘기하는 부채 리스크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하고 있어서 부채 리스크 압력은 내년에도 조금 더 완화될 수 있고 재정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 상태 나쁘지 않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 재정부까지 나와서 되게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으니 우선 시장에서는 조금 더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향후에 정말 계속 중국 경기에 대한 희망이냐 절망이냐의 기로에 서서 어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지 2023년 말, 2024년 초에 이제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은 12월 동안에는 이게 언제 개최될지 모르겠지만 정치, 경제, 주요 회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반기 내내 증시가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좋진 않았고 여전히 반등이 바로 나오겠다라고 기대하는 부분도 조금 저는 기대치는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7월 정치국 회의를 복귀해 봤을 때 그때 당시 정치국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을 바탕으로 좀 파급력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에 이런 핵심 회의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조성되어 있다라는 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회의가 있을 때 사실 예전에는 홍콩도 같이 움직이긴 했는데 여전히 홍콩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아직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홍콩보다는 중국 본토가 조금 더 홍콩보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국 본토를 좀 더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소비 관련된 음식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신에너지 쪽도 다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중국이 경기 회복 바닥을 다지고 났더니 다시 또 나오고 있는 카드가 신에너지, 클린에너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이제 전력 에너지 이런 쪽으로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IT 관련 과학기술 자립자강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면 이런 쪽도 다시 한번 계속 좀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하면서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 중에 이런 회의가 정말 개최가 된다면 다음 주에 핵심 내용들 정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